자, 밑축 첫 번째 경기. 이제 뉴잉글랜드 대 이제 몽레알. 자,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그리고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동부리그 중하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뉴잉글랜드의 그런 좀 최근 좀 성적을 봤을 때 일단 6월 중순부터 이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고, 그리고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4월에서 이제 5월 사이와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많이 좀 상반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빨리 이런 좀 부진을 이제 좀 극복하고 이제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지금 만들어야 하는 때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현재 좀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최근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제 실점률 또한 높다, 이렇게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지금 흐름이 좀 안 좋은 그렇죠, 두 팀의 좀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홈에서 뉴잉글랜드가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몽레알 자체가 대체로 이제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좀 몽레알 상대로는 비교적 뉴잉글랜드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후방에서의 좀 빌드업이 최근 안 좋다 보니,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양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팀 다 좀 적절적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양팀 다 뭐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상대팀의 좀 턴오버를 좀 유도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그런 좀 턴오버를 좀 잘 좀 발생 좀 시키면서 이제 종종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측면 수비가 취약한 몽레알 상대로 이제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고, 그리고 몽레알 역시 최근에 이제 수비 리커버리가 안 좋으면서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상대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는 이제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가 더 있는 경기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뉴잉글랜드가 뭐 홈만 좀 봤을 때는 지금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홈에서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휴스턴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거나, 안 그러면 이제 올랜도 시티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름 지금 원정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종종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지금 몽레알이 뉴잉글랜드의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요 경기가 뭐 뉴잉글랜드가 뭐 홈이라고 해도 현재 이제 뉴잉글랜드의 홈 성적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많이 좀 분위기가 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뉴잉글랜드의 좀 정배 사이드는 그리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저는 차라리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몽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몽레알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몽레알 프랜승의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대 이제 올랜도 시티. 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내슈빌 상대로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바로 직전 경기에서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안 좋아질 뻔한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전환시켰다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직전 경기 DC 유나이티드 상대로도 이제 승리를 좀 거두지 못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슬럼프로 좀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약간 좀 기조는 좀 잘 좀 전환시킨 그런 좀 콜럼버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어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뉴잉글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우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죠 올랜도 시티이기 때문에 이제 원정에서 이제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전반적으로 뭐 볼 점유율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콜럼버스가 그래도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뿐만 아니라 이제 올랜도도 이제 대체로 좀 라인을 좀 높게 형성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을 좀 탈취하면은 이제 빠른 공격 전환을 좀 통해서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좀 경기로 좀 흘러지면서 두 팀 다 좀 효율적인 좀 득점기에도 종종 창출할 수 있는 경기라고 이제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그래도 지금 뭐 최근 흐름이랑 경기력 모두 이제 콜럼버스가 더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올랜도의 지금 원정 무패 행진뿐만 아니라 이제 콜럼버스도 홈에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홈 4연승 중으로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그런 콜럼버스의 그렇죠 홈 이점이 더 좀 클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콜럼버스가 올랜도 시티 상대로 이기며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팀인 콜럼버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콜럼버스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콜럼버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 승에 3.5 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대 뉴욕시티. 자, 일단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양 팀 다 현재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태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아코스타,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인 이제 폴프가 좀 빠진 상태로 각각 지금 공격진에서의 좀 결장이 공격진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홈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홈에서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2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 사이클도 많이 올라온 그 좀 댈러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뭐 좀 댈러스의 좀 공격 사이클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도 어느 정도 좀 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올랜도 시티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고, 그리고 캔자스시티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름 좀 괜찮은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시티 또한 지금 원정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쉽게 좀 지지 않으면서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두 팀 다 뭐 초반부터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지금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안 좋은 뉴욕시티보다는 이제 댈러스가 공격에서는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원정 4연전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피로 누적이 좀 꽤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댈러스 상대로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뉴욕시티가 좀 많이 좀 밀릴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전환 속도가 빠른 게 이제 장점이었지만, 현재 이제 원정 4연전으로 인해 이제 체력 이슈가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환 속도가 좀 빠르다는 그런 좀 장점이 이제 바래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좀 우려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댈러스의 지금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현재 뭐 이제 뉴욕시티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좀 높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댈러스가
좀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좀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다시 페이스를 좀 끌어올릴 만한 좀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기세를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더 이제 댈러스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댈러스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뭐 이제 상성상 이제 좀 댈러스가 UCT 상대로 좀 약하긴 했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약간 이런 지금 뭐 댈러스의 그런 좀 전환되는 흐름, 그리고 이제 좀 댈러스뿐만 아니라 UCT도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면서 UCT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뭐 공격 전개나 안 그러면 경기력은 여전히 좀 불안 요소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이거는 댈러스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댈러스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 대 이제 LA 갤럭시. 자, 일단 양팀 다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연패는 끊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경기력이 확 올라올 기미는 이제 좀처럼 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좀 주춤하고 있는 그렇죠, 현재 좀 휴스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이제 단 1경기밖에 이제 안 졌을 정도로 이제 흐름이 좋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라이벌 팀인 이제 LAFC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이제 MLS 이제 우승을 좀 달성했을 때보다는 당연 좀 퍼포먼스적인 편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좀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좀 올라온 그저 LA 갤럭시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양 팀의 이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휴스턴이 비교적 좀 라인을 더 올려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라인을 이제 비교적 좀 내리며 버티다가 이제 역습이나 좀 세트피스를 좀 통해서 이제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더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좀 적극적인 좀 공세를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뭐 휴스턴이나 뭐 갤럭시 모두 이제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좀 전개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보다 더 좀 측면 싸움이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갤럭시가 리그 원정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제 이기지 못했을 정도로 원정에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자, 그래도 이제 최근 LAFC 상대로 원정에서 괜찮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무승부를 좀 만들어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흐름이랑 경기력은 휴스턴보다는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고란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갤럭시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쩌면은 뭐 이번 경기에서 이제 갤럭시가 이제 이번 시즌 리그 원정 첫 승을 좀 기록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갤럭시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갤럭시 프랜스 보는 경기,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프랜스의 오바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AFC 대 이제 포틀랜드 경기. 자, LA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가 무려 3명이나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수비가 좀 많이 좀 초토화된 그런 LAFC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LAFC는 좀 수비, 그리고 포틀랜드는 이제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상당히 좀 크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다시 좀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라이벌 팀인 LA 갤럭시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4연승까지 이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잘 나가다가 이제 한번 좀 삐끗한 그런 좀 LAFC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네, 일단 최근 3경기 기준만 봤을 때는 이제 1무 2패로 지금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미네소타 상대로 질 뻔한 경기를 이제 후반 막판에 좀 동점골을 좀 넣어 이제 무승부를 좀 만들면서, 간신히 일단 연패는 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안 좋아질 뻔한 흐름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좀 저지한 그런 좀 포틀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LAFC가 이제 평소대로 초반부터 이제 압박 강도를 좀 높이면서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 그래도 이제 자기 패스대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중앙 압박을 좀 통해 이제 볼 탈취를 좀 노리며 이제 역습이나 안 그러면은 이제 좀 침투를 좀 통해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그래도 좀 능동적으로 공격을 좀 주도할 팀은 LAFC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뭐 공격의 그런 좀 효율성에 더 중점을 좀 두면서 이제 좀 그렇게 약간 좀 공격을 좀 시도하는 식으로 풀어가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LAFC의 좀 연승이 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이제 홈에서의 좀 경기력이 좋으면서,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멀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 흐름도 좋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LAFC에 대한 그 기대치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원정에서 지금 4연패 중으로 이제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최근 좀 경기력이나 뭐 공수 밸런스도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뭐 포틀랜드 상대로 LAFC가 그래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지금 주전 수비수 3명이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불안 요소가 이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최근에 좀 양 팀의 좀 경기력을 좀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LAFC가 좀 많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좀 최근 좀 양 팀의 좀 경기력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LAFC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LAFC 승 쪽 본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LAFC의 그 홈에서의 득점력이 이제 물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포틀랜드 역시 지금 주전 수비수가 이제 많이 좀 결장 중인 그죠. LAFC 상대로 뭐 충분히 좀 득점이 좀 폭발할 만한 요소가 이제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충분히 난타전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요소가 더 많은 경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기준점이 제 아무리 3.5라고 해도 오바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이제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LAFC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이고 대 이제 내슈빌. 자,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좀 내슈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샌디에이고의 좀 전력 누수도 더 좀 크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이제 최근 이제 이기는 경기가 잘 없을 정도로 이제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많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최근 좀 샌디에이고의 그런 홈 경기를 봤을 때 일단은 동부리그 하위권 팀인 토론토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거두기도 했죠. 자, 그만큼 확실히 이제 흐름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현재 좀 샌디에이고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대체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흐름이 좋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콜럼버스 상대로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좀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좋은 그좀 내슈빌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양 팀의 최근 좀 흐름만 놓고 보면은 내슈빌이 더 좋다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중앙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뭐 양 팀 다 뭐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전진성도 좀 좋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좀 치고 올라와 몰아붙이는 그림이 종종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좀 역습을 좀 통한 좀 득점 기회가 이제 종종 창출될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이제 이전보다는 이제 많이 좀 안 좋은 상태라 이제 이전처럼 이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좀 3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페이스도 좀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샌디에고가 이제 내슈빌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좀 진 거를 좀 제외하면은 지금 전부 다 이제 이기는 경기 전부 다 좀 이제 경기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뭐 내슈빌이 더 이제 뭐 유리한 고지를 점해도 뭐 할 말 없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좀 최근 뭐 전체적인 뭐 경기력, 뭐 조직력, 뭐 공수 밸런스도 뭐 내슈빌이 좀 우세하면 우세했지 뭐 밀릴 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을 더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내슈빌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슈빌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봤을 때는 내슈빌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보드로 할게요. 내슈빌 프랜승의 오바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